저번 시간에 수열의 기하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수열의 기하적 정의를 좀 유형화시켜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유형화시킬 수열은 당연히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a(n)과 a(n) 플러스 1항 사이에 일정한 숫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 d는 숫자여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공차라고 불렀었죠. 그럼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규랍적 정의를 보면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근데 등차 수열의 이제 귀납적 정의가 반드시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AN항을 이제 2항시켜 보시면 A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AN은 D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AN 플러스 1항, 그러니까 등차 중항의 개념을 이용해서 AN 플러스 1항에 두 배를 하면 AN항과 AN 플러스 2항이 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밖에도 다른 형태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서 뭐랑 뭐를 빨리 파악하시면 되냐면 첫째 항과 공차 D를 빨리 파악하시면 되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108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항이 이제 2고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에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차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식을? a n항 마이너스 1. 그러니까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를 공차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일반항 만들어 보시면 첫 번째 항이 이제 2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공차를 기반으로 해서 n에 관한 1차씩 만들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n 플러스 3인가요? 3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1109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1항과 2항을 알려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등차 중앙의 식이잖아요. 등차 중앙의 식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바로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가 바로 이제 공차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수열 A에는 2n-1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죠. 유형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등차 수열을 기납적 정의로 나타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이제 100이고 AN 플러스 1항에 3이 더해지면 N항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공차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이제 AN 플러스 1항이 더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항시켜서 AN 플러스 1항은 AN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요 마이너스 3을 이제 공차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 나왔고 공차 나왔으니까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공차를 기반으로 해서 1차씩 만들어주면 되죠. 첫 번째 항이 100이 되려면 여기 상수를 103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A인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K번째 항이 1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자. 즉 일반항이 13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13이 되면 되겠네요. 넘겨주고 넘겨주면 이쪽이 90, 이쪽이 3n이 되니까 n은 3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당연히 첫 번째 항에 나와 있고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이 r이라고 하는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r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숫자여야 되고 우리가 얘를 이제 공비라고 불렀었죠. 그럼 이제 첫째 항과 공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이런 수열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a 곱하기 r의 n-1 이런 형태로 표현했었네요. 마찬가지로 얘로만 등비수열이 귀납적 정의되는 건 아니고 이제 n항을 왼쪽으로 이항시켜 보시면 a n항과 a n 플러스 1항 사이에 뭐 r이 곱해져 있다 이런 식이라던가, 또 이제 등비중항의 개념을 이용하셔서 a n 플러스 1항의 제곱은 a n항 곱하기 a n 플러스 2항의 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다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초하하고 공비 두 가지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1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 2고 n 플러스 1항이 n항에 마이너스 5가 곱해져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얘를 이제 공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은 AN은
2 그리고 마이너스 5에 n-1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고 n 플러스 1항에 제곱을 했더니 n항과 n 플러스 2항의 곱이다. 얘가 지금 등비중항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바로 등비 수열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첫 번째 항을 1로 그리고 공비를 여기랑 여기 곱이죠. 이제 4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되겠어요. 유형 문제로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의 균합 촉제기 1123번 문제예요. n항이 n 플러스 1항이 2배가 되어 있고 첫 번째 항이 2다 라고 했으면 마찬가지로 얘를 공비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 예, 아직 불가능하죠. 예,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2를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an 플러스 1항은 2분의 1 an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얘를 이제 공비로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이니까 an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항 공비 n-1이다. 자, 그리고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번째 항을 바로 구해봅시다. 100번째 항은 2 곱하기 2분의 1에 99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2와 여기 2의 99니까 2의 98 제곱분의 1, 그래서 K는 98이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26번 볼게요.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이 8의 8제곱이래요. 8의 8제곱. 자, 그리고 로그 2의 AN 플러스 1항은 로그 2, 뭐 이렇게 로그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한 형태로 좀 바꿔봐야 되겠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AN 플러스 1항, 지금 로그 2의 AN을 왼쪽으로 이항시킬게요. 로그 2의 AN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로그 바깥의 마이너스는 로그 안쪽에 나눗셈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AN의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다가 되겠죠. 자,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 라고 바꿔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정리해보시면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 AN과 AN 플러스 1항 사이의 비례가 계속 4분의 1이 나오는, 즉 공비가 4분의 1인 수열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K번째 항이 8의 8제곱분의 1이 되는 자연수 K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일반항을 만들어 볼게요.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8의 8제곱이죠. 곱하기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n-1 이렇게 잡으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얘가 8의 8제곱분의 1이 되는 식을 찾으셔야 돼요. 얘는 이제 지수방정식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수방정식을 풀어내려면 당연히 이제 밑이 똑같이 맞춰 있는 상황이 편하니까 일단 밑을 좀 맞춰 줄까요? 전부 다 밑을 이제 2로 좀 맞출게요. 얘는 2의 3제곱의 8제곱이니까 24제곱. 여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제곱이 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네, 여기도 2의 24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4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보시면 2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가 2의 마이너스 48제곱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밑이 똑같이 맞았으니까 여기가 똑같이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8이다. 넘기고 넘겨주시면 2n은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은 25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 값은 25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정리할 형태는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형태예요. 개차 수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 형태냐면,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알려주겠죠.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1항과 AN항 사이에 숫자가 아니라 n에 관한 이제 수식이 계속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개체수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12번 문제가 개체수열 예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n이라고 하는 수식이 더해져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자, 이때는 이제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요식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요식 보이시죠? 여기다가 각각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A2가 될 거고 우변은 A1 더하기 1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좀만 더 반복해 봅시다. n에다가 2를 넣으면 이쪽이 A3이 되고 이쪽은 A2 더하기 2라고 하는 숫자가 되죠. 그럼 한 번만 더 볼까요? A3은 얘가 A4가 되고 이쪽이 A3이 되고 이쪽이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넣을 거냐면 계속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k-1까지 넣을 거예요. 왼쪽이 이제 ak가 되고 오른쪽이 ak-1이 되고 여기는 이제 k-1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여기에 왜 k-1까지 넣으라고 한다면 이제 좌변과 우변을 다 더해 볼 텐데 좌변과 우변을 다 더했을 때 여기 왼쪽 이 왼쪽에 k번째 항이 남기 위해서요. 한번 다 더해 볼까요? 다 더해보면 여기 이제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 해서 AK번째 항이 더해져 있을 거고 여기는 A1 더하기 A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K-1번째 항까지 더해지게 돼요. 여기 부수적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1까지 더해지게 되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제 일정하게 날아가게 되는데 여기 있던 두 번째 항과 여기 있던 두 번째 항이 상쇄가 되고 여기 있던 세 번째 항, 여기 있던 세 번째 항, 여기 있던 네 번째 항과 여기 있던 네 번째 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쇄되고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쪽에 있던 이제 K-1번째 항까지가 다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K번째 항만 남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K번째 항이 남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누가 남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항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는 1에서부터 K-1까지 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n이 1부터 K-1까지 n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제곱의 합에 의해서 2분의 K, K-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가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K번째 항,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111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1113번도 첫 번째 항이 3이고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의 차가 3의 n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형태를 약간 바꿔 보시면 n 플러스 1항은 a n항에 3의 n제곱에 수식이라 3의 n제곱이라는 수식이 더해져서 만들어져 있죠. 얘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본 개차수열의 일종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우리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부터 넣으면서 일반항을 유도해 내시면 돼요. 자, n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n에다가 1 넣으면 여기다가 1 넣은 거는 a2가 될 거고 여기는 a1 그리고 뒤에는 이제 3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몇 번만 더 넣어봅시다. a3은 a2 더하기 3의 2제곱 그 다음에 n이 3이면 a4는 a3 더하기 3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쭉 가서 우리가 몇 가지 넣을 거냐면 마찬가지로 k-1까지 넣을 거고 여기가 ak 이쪽은 ak- 더하기 3의 k-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할 거예요. 좌변과 우변 이제 다 더해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워지고 마찬가지로 지워지고 여기 있던 숫자가 여기랑 이제 지워지니까 남는 거는 ak와 여기 오른쪽은 A1랑 살아남았죠. A1항은 여기 3이었네요. 그렇죠? 3과 여기는 이제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부터 3의 K-1제곱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합이 살아남았어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인데 항의 개수가 n개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항의 개수가 K-1개니까 바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쓸게요. 이렇게 표현을 일단 해볼까요? n1부터 K-1까지
3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이고 항의 개수가 k-1 빼기 1, 그 다음에 3-1 이렇게 됐네요.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ak이고 좀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ak는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고 요거 이항 정리하면 3의 k제곱,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3까지 올라오게 되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의 k제곱 플러스 3을 2로 나눈 게 일반항이다가 되겠네요.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형태는 똑같아요. 1항이 1이고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3n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수식이 더해져 있는 수열이죠. 이 수식이 더해져 있는 수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게요. n이 1일 때부터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a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a1 더하기 3, 그리고 n이 2, 여기가 a3, 그 다음에 a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n에다가 k-1까지 넣게 되시면 얘가 ak가 되고 얘가 ak-1이 되고 여기는 3의 k-1 이렇게 되겠네요. 좌변과 우변을 이제 더하면 이쪽 마찬가지 여기서 다 지워지겠죠. 여기랑 여기를 바로 지울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ak번째 항만 남게 되고 여기는 이제 a1번째 항, 첫 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1로 쓸게요. 여기는 초항이 3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이 k-1번째 합까지로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항이 3이고 얘를 마지막 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더하기 3k-1 그리고 항의 개수가 k-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에 11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11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더 이상 정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바로 대입하면 되니까 A11은 1 더하기 요 K자리에 11 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10, 여기가 3 더하기 여기가 10이니까 32 되겠죠. 그리고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랑 이랑 약분되고 33 곱하기 5니까 165에다가 1 더하면 166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수열들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 항이 A고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에 이제 특정한 수식이 계속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이런 수열 형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숫자면 등비 수열이 될 텐데 얘가 숫자가 아니라 n에 관한 이제 수식이어야 돼요. 우리 얘를 나타내는 수열이 이제 뭐 개비 수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변곡 형태라고도 하는데 둘 다 사실 공식 용어는 아니어서 뭐 얘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비 수열 또는 변변곡 형태다라고 또 많이 불러요. 얘도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제외한 나머지 수열을 전부 다 이제 대입을 통해서 해결하길 원하고 있고 얘도 이제 다 대입하셔서 이제 양변을 이제 얘는 더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한번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114번 문제가 이죠 개비수열 형태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항이 4고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에 여기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하는 수식이 곱해져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전부 다 이제 대입하셔서 일반 형태를 도출해 내시면 돼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n에다가 이제 1을 넣으시면 이쪽은 a2가 되고 자 이쪽은 2분의 1 그다음에 a1이 돼요. 그죠? n에다가 이제 2를 넣으면 이쪽은 a3이 되고 이쪽은 3분의 2 곱하기 a2가 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까지 넣을까요? a4가 되고 4분의 3 a3이 되겠죠. 얘도 어디까지 넣을 거냐라고 하면 k-1까지 넣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k번째 항을 도출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쪽은 ak가 될 거고 이쪽 이제 k분의 k-1 곱하기 ak-1이 되죠. 얘는 이제 양변을 더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양변을 더해도 일정한 숫자가 다 날아가지 않으니까 양변을 이제 다 곱할 거예요. 좌변 곱하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다 곱해주시고 여기도 뭐 다 곱해지게 되겠죠.
그럼 어디가 날아가게 되냐면 이쪽에 있던 이제 A2랑 여기 있던 A가 약분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도 A3과 A3이 약분되고 A4와 이쪽에 있던 A4가 약분될 거고 여기 있던 4랑 여기 있던 5랑 여기 있던 5도 약분될 거고 어쨌든 여기 K-1번째 항이 있었을 거고 얘도 약분돼서 좌변에 이제 AK만 남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변에는 이제 첫 번째 항만 남게 돼요. 여기가 이제 뭐가 남냐면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고 여기는 이제 3분의 2니까 여기 있던 분모랑 여기 있던 분자랑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분모랑 여기 있던 분자랑 또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던 분모랑 그 다음에 있던 분자랑 약분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계속 이제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될 수 있겠죠. 여기도 분모, 분자 그래서 누가 남냐면 여기 있던 1과 여기 있던 K만 남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K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항이 4라는 거 보이죠? 4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AK는 K분의 4다가 되겠죠. 아까부터 계속 일반 항만 구하고 이제 열 번째 항은 안 구했는데 열 번째 항은 A10에서 10분의 4 정답은 5분의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 문제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1115번 문제. 첫 번째 항이 1이고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2의 n제곱이라는 숫자가 더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대입하시고 다 곱하시면 돼요.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이쪽에 a2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a1이 될 거고 n에다가 2 하면 a3 곱하기 2의 2제곱 그 다음에 a2 여기 위에는 딱 3개만 씁시다. a4 2의 3제곱 그 다음에 a3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n에다가 k-1까지 대입해 보시면 a의 k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쪽은 2의 k-1제곱 곱하기 ak-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을 이제 다 곱할 거예요. 다 곱해주시면 이쪽도 다 곱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던 A2항과 A2항 약분되고 A3항과 A3항 약분되고 A4항과 약분돼서 쭉 가서 이쪽까지 약분되고 이쪽은 AK번째 항만 남는 게 확인이 되죠. 이쪽은 첫 번째 항 남아있고 자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앞에 문제랑 다르게 다 뭐 약분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2의 1제곱부터 2의 2제곱, 2의 3제곱, 4제곱, 5제곱 해서 2의 k-1제곱까지의 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게 되죠.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3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남게 돼서 2의 k-1제곱까지 곱해져야 돼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이 지수들이 싹 다 더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남는 형태는 2의 1부터 k-1까지 합이 지수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항이 1, 마지막 항이 k-1, 항의 개수가 k-1인 등차수열의 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워지고 2에 2분의 k-1이라고 하는 형태만 남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가 끌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배 2의 k-1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제 1이었으니까 이거 지워주시고 우리는 이제 일반항이 얘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자체가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자, 그럼 10번째 항을 한번 구해볼까요? A 10항은 2분의 몇이죠? 10 곱하기 9니까 45제곱인가요? 그래서 2의 45제곱이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이 a n항에 3의 n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이 계속 곱해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열이니까 우리가 정리한 뭐 개비수열, 변동곱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에다가 1부터 계속 넣어봅시다. 왜 이러죠? n에다가 1 넣어주시면 이쪽이 a2, 여기가 3, 그 다음에 a1 우리가 여기 딱 3번만 넣어보기로 했죠. a3, 여기가 3의 제곱,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는 3이면 a4,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a3 그래서 어디까지? k-1까지 그럼 이쪽은 ak가 되고
3의 k-1이 되고 이쪽은 a k-1이 되면서 좌변과 우변을 이제 다 곱해주시면 약분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2, A2, A3, A3 계속 약분돼서 왼쪽에는 AK가 남을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A1 남았죠. A1은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3이니까 3으로 써주시고, 여기는 3의 1제곱부터 3의 2제곱, 3의 3제곱 해서 3의 K-1제곱까지 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K-1제곱까지의 곱은 방금 한 것처럼 지수법칙에서 1부터 K-1까지 합으로 지수를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K, K-1이라는 걸 방금 전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3, 2의 K, K-1이다 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여기 더 간단히 표현 가능한데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10번째 항을 구해서 노구 3에 넣는 게 목적이니까 10번째 항을 먼저 구할게요. 자, A 10번째 항은 3, 2에 10, 그리고 곱하기 9, 곱하기 3이 되고 여기가 아까랑 똑같이 45고 얘가 1제곱이 있으니까 3에 46제곱이 되겠죠. 자, 로그에다가 넣어주시면 3의 46제곱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46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134번. 첫 번째 항이 1이고 n 플러스 1항이 n항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수식이 계속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얘를 1항부터 2018항까지 다 더하고 100을 1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가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어쨌든 일단 일반항부터 먼저 구할게요. 얘에다가 1부터 넣어가면서 확인해 봅시다. 얘에다가 1 넣으시면 이쪽에 A2가 되고 이쪽은 2 곱하기 A1, 얘에다가 2 넣으면 이쪽은 A3, 여기는 3 곱하기 A2, 여기다가 3 넣으면 이쪽은 A4가 되고 이쪽은 4 곱하기 A3이 돼요. 우리는 이제 3까지 넣고 바로 K-1번째 항을 넣으시면 되죠. 여기가 AK가 되고 여기가 K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A 몇인가요? K-1이 되겠죠. 자, 양변을 이제 다 곱해보면 마찬가지 A2, A2, A3, A3, A4 해서 이쪽 거랑 어차피 지워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좌변에는 이제 AK가 남게 되고 우변은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K까지 곱이에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쭉 해서 K까지네요. K까지 곱인데 우리가 얘를 표현할 기호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그리고 첫 번째 항 A1이 남아있지만 A1은 1이죠. 지워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AK가 누구인 거냐면 2부터 K까지 곱이고 여기서 이제 확통을 배운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죠. K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제 A부터 1부터 K까지 곱이 AK인 상황에서 A1항 더하기 A2항 더하기 A3항 쭉 해서 A 2018까지 합인데 이걸 다 구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 12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얘는 1 자체이고 얘는 1부터 2까지 얘는 1부터 2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어디를 좀 줄게 볼 거냐면 제가 여기 A 5항, 6항 주변을 일단 줄게 볼게요. A5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예요. 그럼 얼마죠? 여기가 6이고 여기 딱 120이네요. 그렇죠? A6항도 볼까요? A6항은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니까 720이 돼요. 왜 여기를 이제 줄기가 왔냐면 여기 A5항이 딱 120이고 A6항은 여기에 대해 6이 곱해져 있는 형태고 여기 좀 옮겨볼까요? A7항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A7항은 2, 3, 4, 5, 6, 7까지가 되고, 여기도 이제 2, 3, 4, 5가 120에다가 거기다 뭔가 어떠한 숫자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A5항부터는 전부 다 120의 배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5항이 120, A6항은 120의 배수, A7항도 어쨌든 모르겠지만 120의 배수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A8항부터 계속 이제 다 120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120의 배수의 합이 되고, 여기가 120의 배수의 합이라면 5항부터 2018은 1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차피 0인 애들이에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애들은 이제 A, 1항, 2항, 3항, 4항 여기만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죠. 요쪽만 1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전체를 1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차피 같아지게 될 거예요. 왜? 여기는 이제 1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얘는 1이었고, 얘는 1 곱하기 2니까 2였고,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었고,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24였겠죠. 다 더해주시면 3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얘만 이제 실제 나머지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답은 3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귀납적 정의들은 그냥 기타 등등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 이제 일반항을 정리하는 형태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심화했을 때 우리가 다뤄봐야 될 내용이고, 처음 배울 때는 그냥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서 k-1까지 대입했을 때 어떠한 형태들이 남는지 확인한다 라고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어떠한 형태들이 이런 건지 이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형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A1항이 1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이 n항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지고 플러스 2가 더해진다. 지금 마이너스 3만 곱해지면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2만 더해진다 그러면 등차수열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곱해지고 더해지는 즉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자면 an 플러스 1항이 an에 p배가 되어 있고 플러스 q가 되어 있는 p 플러스 q꼴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것도 뭐 정식 명칭은 아니고 대부분 그냥 쓰는 용어예요. p 플러스 q꼴이다. 그리고 얘를 일반항으로 만들어내는 형태가 있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다룰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러한 귀납적 정의도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얘기냐면 n에다가 1을 이제 대입해서 규칙을 찾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이제 이쪽에 a2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1 더하기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할게요. 얘는 왜냐면 좌변을 더하고 우변을 더해서 일반항 형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직접 A2항이 얼마인지 A3항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랑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A2항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한번 n에다가 2 넣어서 한번 더 찾아볼까요? 이쪽에 A3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2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에다가 2 더하면 이제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몇 번만 더하면 이제 A6항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n이 3일 때는 A4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3 더하기 2가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죠? 두 번만 더 합시다. A5는 마이너스 3 A4 더하기 2니까 여기는 41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이죠. n이 오면 A6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5 더하기 2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121이 답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A랑 일반항 형태는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 할 때 우리가 선행진도 말고 실제로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입해서 푼다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대입해서 푸는 거를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찬가지로 좀 더 어려운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그 다음에 AN항과 AN 플러스 1항을 더하면 AN 플러스 2항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제 얘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도 일반항 형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N은 뭐뭐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아니고 다 대입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한번 얘는 쉬우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1항과 2항을 더해서 만들어낸 2가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2항과 3항을 더하면 3 다섯 번째 항은 2와 3을 더해서 만드는 5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여기 시그마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A n항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걸 이제 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어떠한 일반항을 대입해서 풀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부분분수 개념이 되겠네요. 자, 부분분수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가 부분분수였고 우리는 요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a k 플러스 1 곱하기 a k 플러스 2 분의 a k 여기를 이제 부분분수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a k 플러스 2 빼기 a k 플러스 1 분의 a k 앞으로 빼줄게요. 그 다음에 a k 플러스 1 분의 1 빼기 a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주의해 볼게요. 이 분모 부분. 자, 여기랑 여기를 한번 연관 지어 볼까요? 여기랑 여기. 자, 왜 그러냐면 여기 an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파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a n 플러스 2.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항을 왼쪽으로 이항시켜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항에서 n 플러스 1항을 빼면 당연히 n항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k 플러스 2항에서 k 플러스 1항을 뺐기 때문에 누가 나와야 돼요? 네, k번째 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k번째 항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이제 약분돼 버려서 삭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k가 1부터 8까지 a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a k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 다음은 그대로 그냥 다 대입해서 더하시는 게 우리의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은 대입해 봅시다. 자, k가 1부터 대입하겠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k1 대입하시면 a의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이게 지금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고 k에다가 이제 2, 3, 4 해서 어디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8까지 넣어서 다 더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한번 다 대입해 볼게요. k에다 2 대입하면 a 3분의 1 빼기 a 4분의 1 하나 더 넣어 볼까요? k에다 3도 넣으면 a 4분의 1 빼기 a 5분의 1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겠죠. 8 넣어주시면 a 9겠죠. 9분의 1 빼기 a 10분의 1이 되면서 우리 한번 어디가 삭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3분의 1 여기는 플러스 a 3분의 1 하면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삭제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삭제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던 A5랑 여기 있던 A5 여기 있던 거랑 여기 있던 게 삭제돼서 첫 번째 항 지금 제일 첫 번째 항이 남았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 항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남아있는 게 결국 그래서 A 2분의 1 빼기 A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이 필요한데
6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속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점점 찍혀있던 부분을 계속 연장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A 7번째 항은 얘와 얘의 합이니까 13으로, A 8번째 항은 얘와 얘의 합이니까 21로, A 9번째 항은 얘와 얘의 합이니까 40, 34인가요? 34로, 10번째 항은 얘와 얘의 합이니까 55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1 빼기 10번째 항이 55니까 55분의 1. 답은 55분의 54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귀납적 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귀납적 정의는 전부 다 대입해서 풀어내시면 되고, 우리가 처음 봤었던 등차 등비가 아닌 이상 일반항 형태를 이제 정리하는 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한번 다 대입해 봅시다. 얘네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항이 5고 두 번째 항부터는 n항과 n 플러스 1 사이에 여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더해져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a2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 한번 알고 있는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가 5였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4인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a3이 될 거고 얘가 a2가 되고 마이너스 1에 이번에 제곱이 되죠. 여기가 이제 A가 이제 4였죠. 여기 다시 1이 되고, 여기가 다시 5가 되겠네요. 그럼 이쯤 되면 사실 더 안 해봐도 되겠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n이 3일 때, n이 3이면, 여기가 A4, 그다음 여기가 A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또 이제 5가 될 거고, 여기는 다시 빼기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들 눈치채셨죠? 이제 A2항은 4, A3항은 5, A4항은 4 이런 식으로 5, 4, 5, 4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규칙성을 빨리 찾아보시면 여기가 짝수일 때는 4, 홀수일 때는 5, 짝수일 때는 다시 4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10번째 항, 아니 여기 있죠? 100번째 항. 100번째 항은 짝수 4가 되겠네요. 자,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유형 중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42번 n항과 n 플러스 1항과 n 플러스 2항을 더하면 10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7번째 항이 3이고 12번째 항이 5일 때 101번째 항과 106번째 항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n에다가 이제 1부터 넣을 수는 있지만 넣어봤자 별로 소득이 없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이 이제 7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항이 걸릴 때부터 이제 넣어보셔야 되고 7항이 이쪽에 이제 걸리려면 n에다가 5를 넣어도 되고 7항이 이제 이쪽에 걸리게 되려면 n에다가 7을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알고 있는 숫자가 12니까 좀 더 큰 숫자 쪽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n에다가 이제 5를 넣는 것보다는 n에다가 7을 넣어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럼 이제 7번째 항, 8번째 항, 9번째 항의 합이 10인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이제 3이었으니까 8번째 항과 9번째 합이 얼마냐면 7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8도 넣어볼까요?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넣어보시면 A8, A9, 그 다음에 A10 이 마찬가지 1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A8항하고 A9항이 각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얘가 다시 뭐예요? 얘가 7이에요. 얘는 또 다시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다시 3이 돼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A 7번째 항이 3인 거 알았고 A 8항과 A 9항은 뭔지 몰라요. 하지만 합쳐서 얼마? 7이 된다는 거 알았고 10번째 항이 다시 3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11번째 항과 12번째 항을 더하면 또다시 얼마가 돼야 될까요? 또다시 7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n에다가 10을 넣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n에다가 10을 넣으면 10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의 합이 역시나 10이 돼야 되고 우리가 10번째 항이 이제 3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 항은 이제 문제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가 5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이 2가 돼야 되겠네요. 자, 11번째 항이 2,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걸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9번째 항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역시나 5가 돼야 돼요. 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1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합쳐서 10이 돼야 되죠. 그럼 역시나 8번째 항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결과가 다 나왔죠. 3, 2, 5, 3, 2, 5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세 번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씩 항을 끊어서 바라보시는 게 편하겠네요. 그리고 생각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3의 배수, 여기는 3의 배수보다 1 적은 숫자, 3의 배수보다 2 적은 숫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1번째 항과 106번째 항은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보다 1이 적은지 3의 배수보다 2가 적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101이라고 한 숫자는 102가 3의 배수이고 얘가 3의 배수죠. 그리고 얘보다 이제 1 적은 숫자니까 당연히 2라고 하는 값을 가져가야 되고 106이라고 하는 숫자는 108이 3의 배수죠. 그러니까 108이 3의 배수면 107, 106, 즉 3의 배수보다 2 더 작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이라고 하는 일반항, 그러니까 항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이제 6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의 관계식 뭐 이런 게 아니라 SN이 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개념은 이에요.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더라. 대신 N은 언제부터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A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그죠? S1로 구하죠. 그래서 N 1일 때는 이렇게 구한다. 이 개념을 사용하시면 돼요.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항이 3이에요. 그리고 SN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한번 식을 만들어 볼까요? SN은 4AN 빼기 9일 때 그럼 SN-1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n자리에 n-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니까 4AN-1 빼기 9가 되겠네요.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볼까요? 빼면 이제 SN 빼기 SN-1이 되니까 이쪽이 AN이 될 거고 이쪽은 4AN 여긴 4AN-1이니까 4AN 빼기 4AN-1 되고 여기 삭제되겠죠. 좀만 더 정리해 볼까요? 좀만 더 정리하면 이쪽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3AN은 4AN-1이 되고 여기 3을 이제 이항시킬게요. 그럼 AN은 3분의 4 AN-1이 되더라. 단위는 언제만 성립하는 거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해요. 근데 꼴을 보아하니 n-1항에다가 3분의 4라고 하는 숫자를 곱하면 n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등비수열이죠. 그리고 이 숫자가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공비를 의미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비가 3분의 4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얼마라고 되어 있죠? 이제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4니까 우리는 이제 AN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4고 이렇게 잡아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100번째 한번 구해볼까요? A 100은 3 곱하기 3분의 4의 99제곱이 될 거고 3 곱하기 3의 99제곱분의 4의 99제곱이니까 여기 하나씩 약분되겠죠? 그래서 3의 98제곱분의 4의 99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요 4번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1146번. 자, 문제부터 읽어보면 첫 번째 항, A 첫 번째 항은 2분의 3이고 SN이 이렇게 둘의 곱으로 되어 있고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확인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일반항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항이 3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은 요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1을 넣어 볼게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이쪽은 S1이 되고 여기는 3분의 A1 곱하기 A2가 돼요. 근데 우리가 S1은 A1과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A1로 바꿔주시면 A1로 여기 이렇게 약분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좌변에는 1만 남고 우변에는 3분의 A2만 남고 그럼 A2는 3이다 라는 거 확인했죠. 예, 참이네요. 자, 니은 보시면 n 플러스 2항에서 n항을 빼면 4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sn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n 대신에 sn-1을 n 대신에 n-1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sn-1이 되고 여기는 a n-1 곱하기 여기는 an이 돼요. 맞죠? 이렇게 될 거고 빼볼까요? 빼면 sn에서 sn-을 뺐으니까 an이 되고 여기는 3분의 여기식에서 여기식이 빠져나가는데 an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an으로 묶어서 an 플러스 1 빼기 an-1 이렇게 묶어줄 수 있네요. 여기가 약분되고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1은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단 n이 몇부터 가능한 얘기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는 얘기겠죠. 그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바꿀 거면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n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를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k는 몇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죠?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죠? 그럼 n은 k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가 a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ak가 되고 이쪽이 이제 3이 되고 k는 이제 몇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k 플러스 2항 빼기 ak는 4가 아니라 이제 3이 돼야 돼서 니은은 틀린 명제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는 이제 등차수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기 니은에서 확인했던 걸 그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이 이제 2분의 3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저기 구해놨었죠. 3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얘를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k 플러스 2번째 항에서 k항을 빼면 3이어야 되니까 k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면 3은 a3 빼기 a1이다. 근데 a1이 2분의 3이었죠? 그러면 a3 빼기 2분의 3은 3이 될 거고 그럼 a3은 얼마가 돼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k에다 2를 한번 더 넣어볼까요? k에다 2를 넣어보시면 이쪽이 똑같이 3이고 여기가 a4 빼기 a2가 되고 a는 이제 3이라고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넘겨보시면 a4는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그냥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얘가 2분의 3, 여기도 플러스 2분의 3, 여기도 플러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일로 갈 때 플러스 3, 여기서 일로 갈 때 플러스 3인데 정확하게 지금 반반씩 다 가져갔기 때문에 계속 2분의 3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차수열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냥 결과만 보시고 등차수열이다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굳이 찾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도형에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유형들인데 이쪽 유형들은 좀 어려워요. 도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유형들이지만 실제로 근데 풀 때 수열의 이제 원리는 잘 찾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결과만 보고 그 결과로 유추해낼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 얘가 왜 이렇게 늘어나지? 라는 건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어느 평면 위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긋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직선 이렇게 가버리면 요 세 직선이 이제 한 점 위에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요 조건,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평행에서 뭐가 생기지 않게끔, 교점이 생기지 않게끔 그려내지도 않겠다. 자, 그렇게 그렸을 때 분할되는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3개의 직선으로 분할된 평면은 7개.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게 확인이 됐죠. 자, 이랬을 때 A6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N1이면 얘가 직선을 하나 그을 거고, 그럼 평면을 이제 2개로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항 2인 건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N2면 2개를 넣을 거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4개로 분할된 거 보이시죠? A가 4일 거예요. 그러면 N이 3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여기 근데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갖다 베낄게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N이 4면 이제 하나, 둘, 셋, 지금 평행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몇 개로 분할이 됐냐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로 분할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A4는 11이다. 이게 무슨 수열이야? 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개차를 바로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여기 n이 5일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리지 않을게요. 여기 플러스 얼마 되면 되죠? 5가 돼서 A 다섯 번째가 16이 되면 되고 A6, N6이겠죠? N6이면 얼마가 돼서 플러스 6이 돼서 22다라고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원리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그냥 확인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평행하지 않고 어떠한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 그리게 되면 어떠한 상태로 이제 계속 그려져야 되냐면 뭐 하나, 2개까지 뭐 상관이 없죠. 그리고 내가 직선을 하나 더 그었을 때 그 직선은 나머지 직선과 꼭 한 번씩은 만나야 돼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하나씩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직선을 그어내버리면 원래 있던 공간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공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의 공간식을 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직선 3개와 아니죠. 직선 2개. 직선 2개와 모두 만나게끔 직선을 하나 더 그으면 공간이 플러스 3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직선이 이제 3개 그어진 상태에서 제가 하나의 직선을 더 그으면 이제 직선 4개와 아니죠. 3개죠. 예. 3개와 한 번씩은 다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번씩 더 만나면 이쪽 공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서 공간을 플러스 4 시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원래 그어져 있던 직선보다 플러스 한 개의 공간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을 때는 공간이 플러스 2, 직선이 2개 그어져 있을 때는 공간이 플러스 3, 직선이 3개 그어졌을 때는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뭐도 찾아볼 수 있냐면 점화식 형태도 찾아볼 수 있죠.
a n 플러스 1항은 a n항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n항이 될 거고 얘가 n 플러스 1항이 될 거고 우리가 n항에다가 얼마를 더 더하면 이게 n 플러스 1 원래 그어져 있던 직선보다 하나의 더 공간이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선이 n개 주어져 있을 때 공간은 n 플러스 1개 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직선이 n개 그어져 있을 때 공간은 n 플러스 1개가 추가가 된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점화직 형태고 얘를 통해서 사실 아까 우리가 한 대로 일반항 형태를 찾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일반항 찾는 걸 좀 더 쉽게 정리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찾아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